자, 105페이지. 법률행위 대리다. 대리. 이게 여러분들 다 100문제가 다 여러분들 기출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출문제와 똑같다고 하는데 똑같아요. 당연하게 기출문제니까. 100문제가. 근데 최고 기출문제 5개년치 기출문제거든요. 그래서 29위 것도 있고 28위 것도 있고 27위 것도 있고 다 있어요. 그리고 우리 책에 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 그건 기출문제다 보니까 똑같은 거야. 알겠죠? 일부러. 예상문제 같으면 틀려지죠. 당연하게. 하지만 기출문제니까. 자, 대리가 3문제 나오죠. 여러분들. 우리 작년에도 3문제 나왔고 금년에도 3문제 나온다고 해야죠. 이 대리제도가 여러분들 시험에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이 중개 업무를 하는데 직접 계약을 맺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서 맺는 경우 많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어느 정도 알아야요? 몰라도 돼요? 중개 업무를 할 때 알아야잖아. 그래서 밀접한 거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대리제도가. 대리는 자, 이게 갑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을이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법률행위를 하는 거죠. 상대방, 병과. 그러면 상대방과 계약을 맺는데 이 계약은 을과 병이 계약을 맺은 거야. 둘이 만나서 도장을 찍은 거야. 그렇지만 갑과 병이 계약 당사자죠. 그렇죠. 계약 당사자는 갑과 병이죠. 을은 갑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한 거죠.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를 한 거,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 대리행위. 그러면 이렇게 대리행위를, 이 계약을 대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야 없어야 을에게는? 이걸 대리권이라고 그러죠. 이 자격을 뭐라고 한다? 자격 또는 권한. 타인을 위해서 어떤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 효과를 갑에게 귀속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겁니다. 자격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이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표시에 의해서 발생하는 본인의 대리권 수여, 권한을 수여해주는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 이걸 의무대리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의무대리. 그러면 대리권 수여 행위, 권한을 수여해주는 행위를 줄여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 수권행위라고. 아, 수권행위다 그러면은 대리권 수여 행위를 말하는 거구나. 그 다음에 자, 갑은 미성년자야. 그러면 미성년자가 완전하고 유효한 계약을 맺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계약을 맺어야겠죠. 자, 예를 들어서 시골에서 지금 서울로 대학을 보냈어. 서울에 기숙사가 없다 보니까 원룸을 하나 얻어줘야겠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와서 원룸을 얻어주는 임대차 계약을 맺어야겠죠. 그러면 이 미성년자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당연하게 대리할 수 있는 법률 규정상 대리권이 인정되죠. 친권에게는. 그걸 법정 대리라고 하죠. 친권은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법정 대리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들 중개 업무에 관련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하겠어요? 이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당연하게 이걸로 나와요. 시험 문제는. 법정 대리는 별로 신경 쓸 것 없어요. 알겠죠? 그러면 의무대리는 어떤 기능을 하는가 볼까요? 갑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었을 때 자기한테 효과가 귀속하잖아. 그러면 자기가 직접 계약을 맺은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면 자기 활동 영역이 넓어져야 안 넓어져요? 지금 자기가 부산에 안 내려가더라도 부산에 있는 친구한테 연락해서 대리권을 줘. 요즘에는요, 사진 찍어갖고 그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그 주민등록증만 전송하잖아. 주민등록 찍은 거 사진 찍어갖고 그러면 대리권 수여가 된 거예요. 주민등록증을 앞뒤로 찍어갖고 보내잖아. 그게 대리권 수여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계약을 맺을 때. 이해갑니까? 그걸로 대리권 수여가 된 거예요. 대리권 수여가 된 거니까. 자, 그러면 그렇게 대리권을 수여를 해줌으로써 부산에 있는 친구가 직접 계약을 맺어도 자기가 부산까지 안 가도 자기한테 효과가 계속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활동 영역이 넓어지는 거죠. 이걸 사적 자치 확장이라고 해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확장. 여기는 지금 미성년자가 완전하고 유효하게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제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라고 그래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제한되고 있는 능력을 보충받는 거잖아. 이걸 사적 자치 보충이라고 하죠.
이걸 뭐라고 한다? 자, 이무대리는 확장어 대리고 법정 대리는 보충어 대리죠. 그러면 이거 보세요. 본인을 위해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이 을은 표시해야 해요, 안 해요?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표시해야죠. 대리 의사를 표시해야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나는 대리인이요라고 표시해야 대리행위가 되는 거죠. 그러면 현명을 해야 하는데 현명을 안 했어. 현명을 위반했어. 대리라고 표시 안 했어. 그렇죠? 그러면 이건 대리행위다, 자기계약이다. 대리인 자신의 계약이죠. 그래서 계약 당사자가 각과 병이 아니라 을과 병이죠. 현명을 안 했을 때는. 이해갑니까? 그럼 물론 현명을 위반했다 하더라도 상대방 측에서 대리행위임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있죠? 그럴 때는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죠. 이해가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틀려요. 이 계약을 맺는데 대리행위를 하는데 이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냐? 누가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요? 본인이 하는 거요? 본인이 한다 하면 틀리죠. 의사결정은 대리인이 표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을 수여받은 거지 어떻게 계약을 맺을 것인가를 대리인의 생각대로 한다는 거. 변호사한테 소송을 맡겼어요. 어떻게 소송을 진행할 건가? 법정에서 뭘 주장할 것인가? 그건 변호사하고 생각대로 하는 거지 본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본인이 여러 가지 무슨 사실관계를 제공했지만은 이걸 주장하면은 본인에게 피해가 된다. 이건 본인에게 불이익이다. 이건 주장하지 말고 다른 거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만 주장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변호사가 생각해요, 안 해요? 그러면 변호사의 생각대로 의사표시하는 거지 본인이 허라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대리는. 이해갑니까? 본인이 허라는 대로 하는 건 사자라고 그래요. 사자. 심부름꾼. 사자 알죠? 대리와 사자는 틀리죠. 그러면 이 대리행위 하자 흠결. 하자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자가 금방 공부했는데. 사기 강바 금방 공부했는데. 흠결이 뭐라고 그랬어요? 흠결. 흠결이 뭘 흠결이라고 그랬어요? 불일치. 불일치하면 뭐예요? 비진의 의사표시, 통정의 표시, 착오. 이 세 가지를 흠결이라고 그래요. 아까 쓰라겠는데 제가. 그렇죠? 왜? 하자, 흠결 이걸로 많이 나와. 한꺼번에 그냥 뭉뚱그려서. 알겠죠? 그럼 흠결이다 하면은 불일치를 말하는 거구나. 어떤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잘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 다 누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대리인이 표준이 정한다. 그래서 착오를 일으키더라도 대리인이 착오를 일으켜야만이 대리행위가 취소 사유지 본인이 착오를 일으킨 것은 아무 문제 없어요. 본인이 사기를 당했어요. 그 대리행위는 취소 사유가 아니에요. 의의해요. 대리인이 사기를 당해야만이 취소 사유죠. 이해갑니까? 뭔 얘기인가 알아듣죠?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합니다. 그러면 이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계약을 맺었지만 이 계약에 대해서 자기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계약에서 생긴 모든 효과가 다 본인한테 귀속하죠. 그래서 취소 사유가 생겼으면 취소권, 해제 사유가 생겼으면 해제권. 자, 해제가 되면 원상 회복 의무가 생기하잖아요. 원상 회복 의무. 또 손해배상 의무. 이런 거 다 누가 책임을 진다? 본인에게 귀속한다. 그래서 이렇게 나왔어요. 지난번에 28회 시험 문제. 갑의 토지를 을이 팔았어요. 갑을 대리해서. 을이 팔았는데 이 대금을 을이 수령해서 다 써버렸어. 근데 이 계약이 해제됐네. 매매 계약이 해제됐을 때 대금은 을이 다 썼지 갑은 한 푼도 못 받았어. 그러면 대금 반환 의무, 원상 회복 의무는 본인이 지는 거냐 대리인이 지는 거냐? 본인에게 원상 회복 의무가 있다는 거야. 본인에게. 본인은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이해갑니까? 모든 효과가 다 본인한테 귀속합니다. 본인한테. 자, 그러기 때문에, 자, 이거 보세요. 대리인이 제한 능력자예요. 제한 능력자가, 미성년자가 대리인이 되는 경우 있죠? 대리인으로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이거 치수 사유에 아니에요.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치수 사유가 아니죠? 그대로 유의하죠? 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 됐을 때 수권 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 치수 사유예요, 아니에요? 치수 사유 아니죠? 왜? 수권 행위는 누구 의사표시예요? 본인의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본인을 기준으로 정하는 거지 대리인을 기준으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으로 내부적 법률 관계가 있어요. 위임계약이라고 나와요, 시험 문제가. 위임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은 그 위임계약은 치수 사유예요, 아니에요? 제한 능력 이유로. 치수 사유죠. 계약이니까. 계약을 제한 능력자 이유로 치수 사유죠. 자, 대리행위 이게 중요해요. 자, 다른 거 자신 없으면은 이거 하나라도 확실히 하는 거죠.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더라도 이건 치수 사유다 아니다. 아니다. 수권행위도 치수 사유가 아니라는 건 본인의 단독 행위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이건 계약이니까 치수 사유예요. 알겠죠? 계약이니까. 자, 아무튼간 이게 대리제도라는 거. 그래서 대리의 삼명 관계 하면은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리권 관계다 그러죠. 그 다음에 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대리행위 관계다 그러죠. 그 다음에 상대방과 본인과의 관계를 뭐라고 부른다? 대리효과 관계. 그래서 이 대리제도가 조금 복잡해. 왜? 여러분들이 경험했다시피 삼각관계는 복잡했어요, 안 했어요? 이게 삼각관계예요. 좀 복잡하잖아요. 지금도 계속 삼각관계예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자, 아무튼 우리 정리하고 이제 문제도 풀고 그럽시다. 105페이지. 대리제도 사유적 작용이다 했어요. 사적 자체 확정과 보충이라고 나왔죠? 확장의 대리가 임의 대리고 보충의 대리가 법정 대리라는 거. 자, 106페이지로 넘어가서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 자, 우리 신분상 행위는 대리가 허용될 수 없죠? 이거 허용된다면 대리장가 갈 사람 많잖아요. 난리 나죠? 준법률 행위도 원칙은 대리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니은번이 중요해요. 의사후 통제와 간념후 통제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최고가 의사후 통제예요. 여러분들 변호사를 통해서 최고장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최고장. 변호사를 통해서 독촉장 날리는 경우 있죠? 바로 이게 대리가 허용돼요. 의사후 통제와 간념후 통제는 대리가 허용된다는 게 통설이 다 써 있잖아요. 불법행위는 책임이 안 지죠. 대리인이 불법행위했어요. 본인이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안 져요.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면은 자기 책임 원칙이 어긋나요. 지가 잘못 내놓고 책임은 딴 사람이 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리는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인정 범위가 시험 문제 나온다면은 핵심은 의사후 통제와 간념후 통제로 나와요. 그거 좀 밑줄 쳐놓으세요. 의사후 통제와 간념후 통제는 적용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대리와 구별될 제도다 해갖고 사자와 대리는 틀리죠. 아까 사자는 심부름꾼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심부름꾼의 사자 의사표시는 의사결정을 누가 하죠? 본인이 하죠. 본인이. 그래서 이 사자 의사표시의 하자 흠결 다 본인을 기준으로 정하죠. 대표와 대리가 틀리죠. 제일 밑에 줄에 사실행위나 불법행위는 대리가 부정되지만 대표는 인정된다 써있죠? 제일 밑에 줄에. 자, 여러분들 대표이사가 직무에 관한 행위로서 타인한테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타인은 대표이사 개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액수가 커. 그러면 회사 자신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성전자와 그 애플과 싸움이 붙었을 때 이 이재용 씨한테 대표이사가 이재용 씨인데 이재용 씨한테 개인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해요. 삼성전자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요. 그렇잖아. 그러면 대표이사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회사가 본인인데 회사가 책임을 지는 거잖아. 그게 대표는 불법행위가 허용이 돼요. 허용이 되지만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본인이 책임진다겠어요? 안 진다겠어요? 안 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불법행위나 사실행위가 대리는 부정되지만 대표는 인정된다 써있죠? 뭔 말인가 알아듣죠?
107페이지 대리의 종류다 해갖고요. 의무대리와 법정대리가 있죠. 자, 의무대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하는 대리다? 어떻게 해서? 본인의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고, 법정대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 법률의 규정을 통해서 발생한다. 그렇죠? 능동대리와 수동대리가 있는데,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를 능동대리라고,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하죠. 의사표시하는 대리와 듣는 대리, 이렇게 나눠지죠. 자, 뒷장이 넘어가서요. 유권대리, 무권대리. 대리권이 있는 대리를 유권대리라고, 대리권이 없는 대리가 무권대리죠. 자, 무권대리가 중요한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할 겁니다. 자, 우리 대리권이다. 대리권의 발생 원인을 보면은 법정대리 발생 원인, 이거 신경 쓰자 쓰지 말자. 한 번도 나온 적도 없고 나올 가능성도 없어. 그냥 지워버려도 돼요. 109페이지 의무대리. 의무대리를 신경 써야죠. 자, 의무대리는 이거 단독행위라고 나왔죠? 본인은 단독행위,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원인된 법률관계와 이 구별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보세요. 원인된 법률관계 거기 1번에 고용, 위임, 도급 등이라고 나왔죠? 자, 우리 고용관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5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사장이라고 봅시다. 근데 이 사장이 바빠. 대의적으로도 바쁘고 업무도 있고 이런데 금융 출납, 월급을 계산하고 여러 가지 이게 뭐 할 수 있는 건 경리부장한테 맡겨야겠죠. 그러면 경리부장한테 자기 도장을 맡겨놓고 당신이 예금을 인출하고 해서 월급도 이렇게 주고 이러라고 이런 권한을 줬잖아요. 그러면 경리부장은 사장의 의무 대리권이잖아요. 그러면 내부적 관계가 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직책을 맡고 있는 자한테 도장을 맡긴 거잖아. 이해가시죠? 그러면 그 고용관계라는 내부적 관계와 대리권을 수여해주는 권한을 수여해준 것은 별개라는 얘기예요. 왜 별개냐? 그 50명의 직원은 다 사장과는 고용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50명의 직원이 다 사장의 도장을 갖고 있으면서 대리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러면 고용관계라는 내부적 관계와 대리권을 준 것은 별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죠? 전혀 별개라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2번에 나오잖아요. 수권행위는 원인된 법률관계와는 구별된다 써있죠? 구별된다. 자, 불려식 행위라는 거. 수권행위는 여기 세 번째 줄에 명시적, 묵시적 다 행해질 수 있다 써있죠? 불려식 행위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구별하세요. 인감 도장을 맡겼어요. 도장을 맡긴 건가? 인감 증명서를 교부해 준 거. 이거 증명서, 인감 증명서 있잖아. 이것은 대리권 수여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수권이 있다고 보죠. 대리권 수여로 봅니다. 그렇죠? 근데 인감 증명서만 한 장 띄워줬어. 이건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죠.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는 틀리죠. 이해갑니까? 인감 도장은 무거운 거잖아. 그걸 맡겨놨다는 것은 뭔가 권한을 줬다고 봐야죠. 오케이? 그렇지만 증명서만 띄워준 것은 대리권 수여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그거. 그래서 그 밑에 인장을 보관시킨 경우에 금전 차용을 위한 대리권 수여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써있죠? 인감을 맡겨놓은 것. 자, 110페이지로 넘어가서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다. 의무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를 통해서 정해지죠. 권한을 어디까지 줬냐. 근데 거기에 세구 플러스 있잖아요. 이거 2번, 3번, 5번 별표였어요. 체크 플러스 2번, 3번, 5번.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아주 잘 나와요. 자, 2번. 자, 우리 이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냐?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 대리인이 대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여요? 없다고 보여요? 있다고 보여야죠. 작년에 또 나왔잖아, 이거. 야, 여러 번 나와요. 3번. 자,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이 대리인은 대금기를 연기시켜줄 권한도 있냐? 거기. 대금기를 연기시켜줄 권한도 갖는다 나왔죠?
5번. 자, 금전을 빌리는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담보권 설정을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그 계약을 해지할 권한도 있냐? 거기 해제권 동그라미 치세요. 이거 보세요. 취소권, 해제권 이런 것들은 다 어디로 귀속한다겠어요? 본인에게. 그러면 임의대리인이 취소권, 해제권을 행사하려면은 별도 수권이 있어야 없어요? 별도 수권. 별도 이 권한을 수여받아야죠. 특별 수권이 있어야죠. 임의대리인이 이런 취소권, 해제권 행사하려면. 알겠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별도 수권이 있어야 하니까 계약을 해지할 대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2번, 3번, 5번이 중요하죠. 자, 111페이지. 권한을 정하지 않는, 권한을 정하지 않을 때 보존행위는 본인의 재산을 지키는 행위예요. 무제한 허용되죠. 하지만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해요. 거기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거기다가 색칠해야죠.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성질이 변한다면 허용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허용 안 된다는 얘기죠. 성질이 변한다면 허용 안 된다. 이용행위, 계량행위. 그 계량행위. 그래서 여기에서 계량행위 중에서요. A번의 네 번째 줄 보면 예금을 주식으로 또는 사채로 전환하거나 토지를 지목을 변경시키는 거. 이거 허용된다, 안 된다? 그래서 허용 안 되는 것이 우리 판례가 네 군데 나와요. 그 네 군데가 시험 문제 나와요. 예금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시키는 거, 바꾸는 거, 이거 안 되죠. 그 다음에 예금 채권을 이자부로 개인에게 대여하는 행위, 빌려주는 행위. 그러면 이거 떼일 염려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안 되죠. 세 번째, 나대지에 건축을 하는 거. 건축. 그러면 이거 성질이 변경돼야 안 돼요. 이 토지의 성질이 변경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이 이 토지가 공유 토지예요. 공유. 갑은 3분의 2이고 을은 3분의 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갑이 3분의 2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갑이 단독으로 건축할 수 있냐? 그게 잘 나오죠. 건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변경이라고 그랬잖아, 지금. 변경은 공유물의 변경은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해요. 그러면 3분의 2의 지분권자라도 단독으로 건축한다,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변경이라는 것을 아시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농지를 택지로 바꿔요. 택지로 전환해요. 이거 된다, 안 된다? 토지의 형질 변경이잖아요. 안 되죠? 이 네 가지가 형질. 안 됩니다.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게 이거더라고. 예금을 이자부로, 개인한테 이자부로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지. 빌려줬던 돈을 무이자로 빌려줬던 걸 이자부로 바꾸는 거, 이건 좋은 거잖아. 어차피 빌려준 거니까. 빌려준 걸 무이자를 빌려준 것을 이자부로 바꾸는 거, 이건 가능해. 근데 예금을 인출해 갖고 이자부로 빌려주는 건 안 돼. 왜? 떼일 염려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어차피 빌려준 것은 떼일 염려가 있었던 건데 그걸 이자부로 바꾸는 건 좋으면 좋았지 나쁠 리가 없잖아. 그건 가능해. 뭔 뜻인지 알죠? 이 네 가지가 안 된다는 거. 자, 그걸 얘기했고, 처분행위는 아예 안 되죠? 그럼 안 되는 걸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무권대리가 되죠. 안 되는 걸 했을 때 무권대리. 거기 체크 플러스에서 구체적인 사례에서 계량행위에서 무이자를 이자부 소비대차로 전환하는 거 공 써놨죠? 이건 가능해요. 그렇지만 예금을 이자부로 전환하는 거 이거 안 돼. 거기 2번에 예금을 주식이나 또는 사채로 전환하는 거 X 써있잖아. 뭔 뜻인지 알죠? 자, 우리 대리권 제한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되죠. 왜 금지시켜요, 이거? 자기계약이 뭐고 쌍방대리가 뭐예요? 그거 왜 그런가를 알면은 쉽죠. 이걸 금지시켜요. 왜 금지시키는가 볼까요? 여러분들, 자, 갑이 이 토지를 을한테 팔아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지금
가격을 조금이라도 더 준다는 사람은 물색해갖고 값을 위해서 높은 가격으로 팔아야 하잖아. 근데 지가 사버리네. 지가 이 토지를 사버려요. 그러면 자 매도인 해갖고 갑오대리인 을 해갖고 도장 빵 찍고 지가 매수인이니까 지 도장 찍고 혼자 도장 빵빵 혼자 계약을 맺는 걸 자기 계약이라고. 그러면 이 토지가 눈 감고 봐도 3억 원 받는데 2억 원으로 계산하네. 그럼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킨다? 그렇죠. 그러면 본인의 이익을 달칠 염려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계약을 금지시켜 놓은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쌍방대리를 금지시켜 놓은 뭐냐? 갑이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근데 병도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 그래서 갑오대리인 을 해갖고 도장 찍고 병오대리인 을 해갖고 도장 찍고 혼자 도장 빵빵 찍으면서 맺는 게 쌍방대리야. 그러면 갑을 위한다면 병이 안 맞고 병을 위한다면 갑이 안 맞는다 이겁니다. 어느 한쪽이 다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쌍방대리를 금지시켜요. 그러면 이걸 위반하면 어떻게 되냐? 무권대리가 되죠. 그럼 무권대리가 된다는 얘기는 본인이 추인하면 유효화된다는 얘기죠. 근데 예의적으로 허용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이 예의가 시험 문제 나와요. 본인의 허락이 있어요. 본인의 허락이 있다든가 또는 기존 채무 이행, 다툼이 없는 채무 이행. 이 두 가지는 허용돼요. 이 허용되는 걸 아는 거죠. 채무 이행, 특히 우리 부동산 등기 신청, 우리 법무사를 통해서 매도인도 매수인도 등기 서류를 넘겨주면서 위임장 끊어주잖아. 그러면 법무사가 쌍방대리해서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이전 등기를 신청하잖아요. 그 등기 신청권도 공법상 대리권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러면 그거 새로운 이익의 교환관계요. 매매계약을 정리하는 거예요. 확정시키는 거잖아. 그냥 끝내는 거잖아. 에? 누가 다칠 염려가 없잖아요. 누가 다칠 염려가 없으면 이게 허용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칠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금지시킨다고 했어요. 오케이? 무슨 뜻인지 알죠? 그래서 거기 예의, 본인의 허락, 채무 이행 이런 것은 허용된다라는 거.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예컨대 본인이 금전 출납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 본인에게 빌려준 금전이 있어요. 돈을 받을 것 있어요. 그러면 대리인이 그 예금을 본인의 예금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 갖고 자기 자신한테 변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건 자기 계약이 위반되는 게 아니죠. 왜? 자기가 받을 것이 있으니까 본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해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거기 제일 위에서 세 번째 줄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은 이해의 충돌이 없는 한 무방하다고 해석한다 써있죠? 그러나 기한이 미도래한 채무이행, 다툼 있는 채무이행, 대물변제, 경계, 항변권 있는 채무이행 이런 것은 성질이 변경되니까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허용 안 되는 건 신경 쓰지 말고 허용되는 것만 신경 쓰세요. 허용되는 것. 허용되는 것이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이 가장 잘 나오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주식의 명의 개서 계약이라고 그래요. 주식을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러면 삼성전자의 주식 등록부에 그 명의를 개서 바꾸어야 해요, 안 바꾸어야 해요? 그래야 삼성전자 그 배당 이익금이 자기한테 떨어지잖아. 자기가 샀는데도 자기 명의로 안 바꿔놓으면 배당 이득을 어떻게 자기가 받아? 이해갑니까? 그러면 등기를 바꾸는 거랑 마찬가지로 명의를 바꾸는 것은 자기 계약이나 쌍방대리가 상관없어. 등기를 바꾸는 거랑 똑같아. 새로운 이익의 교환관계가 아니니까. 이해갑니까? 그 다음에 우리 변호사가 한 사람의 변호사가 채권자, 채무자를 쌍방대리하여 채무자를 쌍방대리해서 배당 신청, 대리로 배당 참가하는 것. 강제 집행에서 배당 참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채권 채무 관계가 생기는 게 아니라 그걸 정리해 주는 거예요. 변호사가. 오케이? 배당 참가하는 것은 누가 다칠 염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이. 자, 우리 여기 위반했을 때는 무권대리 문제가 된다. 거기. 그렇지만 여기 판례 박스를 보면은 여러분들
경매 입찰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한 사람인데 대리인은, 의뢰인은 여러 명이야. 그러면 여러 명의 의뢰인을 상대로 여러 장의 입찰서를 써내는 경우 있잖아. 자, 갑, 을, 병 세 사람이 자기한테 낙찰을 받아달라고 의뢰했어. 그러니까 A라는 대리인이 갑의 대리인 A 해갖고 입찰서 쓰고, 을의 대리인 A 해갖고 쓰고, 병의 대리인 A 해갖고 여러 장 쓰는 경우 있잖아. 그 중에 하나가 낙찰이 됐어. 그래도 그 낙찰은 무효입니다. 여러 명의 의뢰인이 있다 하더라도 대리인은 입찰서를 한 장만 써야 합니다. 이해갑니까? 그게 이 판례죠. 자, 부동산 입찰 절차에 동일한 물건에 1인이 2인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한 입찰 행위는 뭐다? 무효이다. 그럼 낙찰 받았더라도 낙찰이 허용이 안 되죠. 이해 갔습니까? 한 장만 써내야 합니다. 공동대리다. 대리인이 다수인이 있을 때 원칙은 각자 대리예요, 공동대리예요? 원칙은. 그 원칙이 중요해요. 원칙은 각자 대리라는 거 색칠해 놓으세요. 원칙은 각자 대리다. 법률의 규정이나 수권행위를 통해서 공동대리로 제한이 됐을 때 공동대리로 제한을 받는다는 거. 자, 수동대리는 공동대리를 제한을 했다 하더라도 제한을 안 받죠. 수동대리는 언제나 각자 대리죠. 대리권 소멸이다. 대리권 소멸. 이무대리, 법정대리 공통적인 소멸. 본인의 사망,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자, 대리인의 파산, 성년 후견 개시, 이게 중요해요. 세 번째, 대리인이 파산 선고가 되면은 본인의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가 되면 맛이 가버렸잖아. 그러면 오락가락하는 의사표시로 본인의 불이익이 될 염려가 있기 때문에 대리권은 소멸사유가 되어버리죠. 그렇죠?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만약에 대리인의 한정 후견 개시라고 나와요. 그러면 소멸사유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 그리고 또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지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라고 나와요. 소멸사유 아니에요. 정신 차리라는 얘기예요.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입니다. 알겠습니까?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무대리는, 자, 이무대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 그랬어요, 아까? 수권행위나 또는 내부적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내부적 법률관계가 아까 격리부장이 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장의 대리권이 있었어. 근데 격리부장이 퇴직이 됐어. 내부적 법률관계가 종료됐어. 끝났어. 그래도 대리권이 있는 겁니까? 퇴직이 된 후에도 없죠? 그럼 내부적 법률관계가 종료됐으면 대리권이 소멸해. 그 다음에 그 격리부장이 퇴직이 된 건 아닌데 다른 보직으로 옮겼어. 관리부장으로 옮겼어. 예를 들어서. 그런다면 격리부장에 관한 대리권은 그거 있어야 해요? 처리해야 해요? 도장 걷어들여야겠죠? 그러면 수권행위가 처리되면 또 대리권은 소멸하죠. 이해갑니까? 그래서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나 수권행위 처리, 이건 이무대리만이 있는 특유한 소멸사유죠. 법정대리는 없는 거죠. 그럼 법정대리의 특유의 소멸사유, 이거 신경 쓸 것 없죠. 응? 아니, 그 위에도 이제 가정법원에 후견 개시를 받은 사람이 법정대리인이거든. 그런 것들은 이제 후견 취소 선고를 받는다든가 이래 해야만이 소멸을.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 여기에 시험 문제 안 나온다는 얘기. 이무대리만의 특유 소멸 사유만 눈여겨보면 되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리행위다. 대리행위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법률행위다? 누구를 위한 행위가 대리행위다? 보를 위한. 그러면 나는 대리인으로서 법률행위를 하는 겁니다 라고 표시한다는 것은 모든 효과가 본인한테 귀속하는 것이요 라는 뜻이다 이겁니다. 오케이? 내가 맺은 계약은 본인의 계약이니까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리행위라고 표시하는 현명이죠. 자, 여기 현명,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한다. 그 행위의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귀속시키라는 대리 의사를 표시한다는 뜻이다. 오케이? 그게 현명이라는 거. 자, 현명의 방식은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죠. 그래서 현 문제가 잘 나오는 것이 그 밑에 체크 플러스에서요. 대리는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한 경우, 대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다. 자, 이거 보세요. 본인의, 이거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했다. 위임장을 제시했다.
제시하고 대리인의 이름과 인장만으로 이거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도 대리행위가 돼야 한대요. 대리인의 이름과 인장만 날인했어요. 대리관계 표시 없이. 대리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위임장을 제시한 것이 바로 현명을 한 거야. 본인의 대리라고 표시한 거야. 그 다음에 대리인 자신의 이름을 안 쓰고 본인의 이름과 뒷장에 넘겨보니까 본인의 이름과 인장만으로 대리행위가 된다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대리인의 이름과 인장만 가지고도 대리행위가 된다는 거. 본인의 이름과 인장만 가지고도 대리행위가 된다는 거. 아주 잘 나옵니다. 이거. 여러 번 나왔어요. 꼭 좀 기억하세요. 그래서 거기 115페이지 제일 밑에 위임장을 제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는 여기 제일 밑에 매매계약서에 대리관계의 표시 없이 자신의 이름만 기재했더라도 이거 대리행위다, 대리행위가 아니다. 대리행위다. 타인의 물건을 자기가 파는 게 아니고 대리행위로 본다. 거기 대리행위가 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82년 5월 25일 판례 그 옆에다가 대리행위가 된다. 대리행위가 된다 썼어요. 그 다음에 본인의 명의로만 사용했어요. 본인의 이름과 인장만 날인했어요. 그래도 이거 대리행위가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두 가지. 두 가지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꼭 좀 기억하세요. 자, 원래 현명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원래 현명은 두 사람의 이름을 다 밝히는 게 원칙이야. 본인의 이름, 본인의 대리인 누구누구 해갖고 대리인 자신의 이름 이렇게 밝히면서 현명하는 게 원칙이야. 근데 반드시 그러는 건 아니란 얘기야. 이 이름만 가지고도 대리행위가 될 수 있고 이 이름만 가지고도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아냐는 거야. 오케이? 어떤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대부분 이렇게 표시하잖아요. 그리고 도장 찍잖아. 알겠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런 건 아니라는 거. 현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116페이지 원칙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써있죠? 근데 거기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는데 이거 착오 이후로 취소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세 번째 줄 취소하지 못한다는 거. 착오 이후로 취소하지 못한다. 현명을 위반한 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리죠. 착오 이후로 취소하지 못한다. 예의적으로 상대방 측에서 대리인이라고 표시 안 했더라도 상대방이 대리인임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는 대리행위 효과가 발생하죠. 자, 현명주의 예의다 해갖고요. 3번에 상사대리나 일상가사대리는 현명주의가 적용되지 않죠. 일상가사대리가 뭔지 알죠? 부부간에는 일상가사대리권이 법정 대리권이 주어지는데 이건 현명을 안 해도 돼요. 상행위도 마찬가지예요. 대리행위 하자다. 자, 우리 117페이지 대리 제일 위에 자, 의사의 흠결,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이게 바로 하자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하자의 유무는 누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에다 동그라미 쳐줘. 그래서 그 체크 플러스를 보니까 대리행위 하자 기준은 대리인인데 반사이적 법률행위 여부 판단 기준도 대리인이죠. 그래서 26기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시험 문제 나온 그대로 소개해 드릴게요. 26기 시험 문제가 갑이 이 토지를 을에게 팔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을에게 팔았는데 이게 제1의 매수인인데 을이 아직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병이라는 제2의 매수인이 대리를 통해서 샀다 이렇게 나왔어요. A라는 등기를 넘겨받았는데 A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 갑이 을한테 팔았던 토지를 또 다시 샀다는 얘기야. 이자가 등기를 넘겨받았어. 근데 대리인은 적극적 가담했다고 나왔어요. 이자가 적극적 가담했어. 근데 본인은 선의야. 모르고 있었어.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하냐? 제2의 매수인이 모르고 지금 대리인을 통해서 샀는데 적극적 가담한지를 몰라. 갑이 을한테 팔았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정도에 이르르는 걸 적극적 가담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고 본인은 몰랐을 때 취득한다 못한다? 한다 하면 틀리죠. 무효죠. 그러면 이 적극적 가담하면 반사의 질서잖아. 반사의 질서죠? 반사의 질서인데 반사의 질서 판단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으면 본인은 선을 할지라도 소유권 취득 못 한다. 그게 26회 문제.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착오 기준도 대리인이죠.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 대리인의 의사가 불일치됐더라도 이건 착오가 아니죠. 대리인의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돼야 착오죠. 그렇죠? 예의다 해갖고요. 거기에 예의. 특정한 법률 행위를 위임한 경우 그 밑줄 치세요.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 따라 행위를 한 때 본인이 안 사정, 과실로 알지 못한 사정에 대해서 대리인의 부지를 주장하지 못한다 써있죠? 거기까지 밑줄 쳤어요? 자, 이게 뭔 말인가를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갑이 그럽니다. 갑이 을한테 야, 내가 상가 건물을 하나 사야겠는데 이 병의 건물을, 이게 참 입지가 좋다. 이 병을, 이 건물 주인을 물색을 해서 네가 나를 위해서 계약을 맺어라. 사는 계약을 맺어라. 근데 이게 매도인이잖아, 지금. 이게 매도인이고 이게 매수인이야. 근데 문제가 생긴 것은 이 상가 건물에 빗물이 새네. 하자가 있어. 그러면 하자담보 책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하자담보 책임, 물건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담보 책임을 매수인이 매도인한테 책임을 물으려면은 매수인은 그 하자가 있다는 걸 몰랐고 또 알 수도 없었어야죠.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오케이? 그러면 어떤 매수인에게 하자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 하자가 있다는 걸 몰랐고 알 수도 없었던 매수인에게 인정돼. 그러면 이 사람을 통해서 샀잖아. 대리인을 통해서 샀으니까 대리인이 선의 무과실이면은 본인도 선의 무과실이야. 이해가죠? 그럼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있어. 근데 본인의 지시를 받아서 을이 샀는데 본인이 이거 하자 있는 물건인지를 알고 있어. 본인이 알고 있어. 대리인은 몰랐어. 그러면 선의를 주장할 수 있냐? 지가 알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선의임을 대리인이 몰랐음을 주장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지가 알고 있는 사항을 대리인이 몰랐다고 해서 나 모르는 것이다 이렇게 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이해갑니까? 그러면 자, 본인이 알고 있으면은 대리인이 선을 할지라도 하자담보 책임을 묻는다는 얘기예요? 묻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하자담보 책임 묻지 못한다. 이해갑니까?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자담보 책임 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알고 있으니까. 대리인의 부지임을 주장하지 못한다. 부지라는 말이 모르고 있었다. 이게 부지라는 말이에요. 모르고 있는 말을 부지라고 그래요. 알지자.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는 게 서늘한 얘기잖아. 그걸 부지라고 그래요. 알고 있는 걸 악의를 지라고 하고. 뭔 말인가 알죠? 부지가 뭡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분이 있어서. 선의임을. 그래서 그 밑에 읽어보면은 물건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본인이 대리인에게 지시하여 물건을 매수했을 때 대리인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본인은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된다 써 있잖아. 알겠습니까? 본인이 알고 있으니까. 대리권 남용, 아까 공부했죠? 영업부장이 사장을 위해서, 본인을 위해서 했다.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했다. 삥땅치기 위해서. 배임 행위를 하기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는 것을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원칙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원칙은 본인에게 유효하다고 그랬죠. 2번에 본인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제일 끝에 2번에 6번째 줄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는 민법 107조 1항의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게 된다. 민법 107조 1항이 뭐라고 그랬어요?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본인에게 무효가 된다. 우리 아까 공부했던 기억나죠? 이걸 대리권 남용이라고. 자, 원칙은 유효하지만 어떤 때 무효다?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무효다. 비지는 의사표시의 단서를 유추 적용한다. 대리는 능력이다.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아까 자 미성년자가 대리의 자격으로서 대리 행위를 했더라도 그 대리 행위는 취수 사유다, 취수 사유 아니다. 취수 사유 아니죠? 그대로 유의하죠? 그래서 거기 대리는 의사 능력은 있어야죠. 의사 결정은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의 5번째 줄 대리인이 의사 무능력자일 때는 무효가 된다. 의사 능력은 있어야 해요. 그렇지만 2번이 중요해요. 2번 좀 별표하세요. 제한 능력자인 대리인이 대리 행위는 완전한 대리 행위이므로 본인은 제한 능력 이후로 취소할 수 없다 써 있죠? 이게 징그럽게 잘 나와요. 밑에 동그라미 2번. 잃어버리지 마세요. 대리행위 효과다. 119페이지. 깡그리 다 본인한테 기숙하죠. 대리행위 효과는 모든 효과가 직접 본인한테 기숙하죠. 그래서 거기 4번째 줄 계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써있죠. 이게 28회 기출문제죠. 계약의 해제에 의한 원상회복 의무는 누가 부담한다? 본인.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에 자 우리 계약의 모든 효과가 직접 본인한테 기숙하기 때문에 부수적 효과, 취소권,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 청구권 다 본인한테 기숙하는 거죠. 그렇죠? 뒷장이 넘어가서 본인은 권리 능력만 있으면 되죠. 행위 능력이나 의사 능력을 갖추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리 행위까지 정리했어요. 우리 문제 좀 풀어봅시다. 문제. 1번, 2번 두 개 풀어야겠네. 자, 1번. 갑의 대리인 을은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약정을 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은 병으로부터 계약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그랬죠? 계약금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을이 병의 기망 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여기 이제 봅시다. 병이 을을 사기를 쳤어. 그러면 이 사기를 당한 을은 하자인은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취소권은 어디로 가요? 본인에게 기숙하죠. 특별시권이 있어야 이 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죠? 취소권은. 그래서 자 2번을 보면은 을이 병의 기망행위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갑이 본인인데 갑이 취소할 수 있다. 맞았죠? 취소권은 본인에게 기숙하니까. 3번 을이 매매계약서에 갑의 이름만 기재하고 인장만 날인했어. 여기 아직 안 지워졌네. 갑의 이름과 인장만 날인했어. 그래도 대리행위가 된다 안 된다? 본인의 이름과 인장만 날인했더라도 대리행위가 된다는 거. 그러면 3번 맞았죠? 4번 을이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어. 이게 바로 현명을 위반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맞았죠? 자기 계약으로 본다는 거. 자, 5번. 만일 을이 미성년자예요. 자, 미성년자를 할지라도 대리 행위는 이거 취수 사유예요. 그대로 유효해요. 유효하죠? 자, 제한 능력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 나왔으니까 5번이 틀렸잖아요. 이렇게 쉽게 나와요. 취소할 수 없어요. 제한 능력자도 대리 행위는 취수 사유다. 취수 사유 아니다. 아니다. 자, 2번.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X 토지에 대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는 건 현명을 했다는 얘기죠? 체결했고 틀린 것은 1번.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금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했고 을이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갑이 본인이고 을이 대리인이고 상대방이 병이에요. 을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으로부터 매매 계약에 따른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맞았죠? 1번 맞고. 2번.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경우에 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 그렇죠. 을이 책임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모든 이런 원상 회복, 손해배상 책임 다 누가 진다? 갑이 지는 거죠. 그러니까 2번 틀렸죠? 을에게라고 나왔으니까 틀렸죠. 3번. 병이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왜 을은 해지할 수 없죠? 별도 수권이 있어야 하니까. 별도 수권이 있어야죠.
본인에게 해제권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제할 수 없다. 3번 맞았잖아요.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각과 병이 부담한다. 오케이. 원상회복 의무는 본인과 상대방이 부담하는 거죠. 계약 당사자가 본인과 상대방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4번도 맞고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따른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시켜줄 권한도 가진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대금 지급기를 연기시켜줄 수도 있죠? 자, 우리 복대리가 간단하니까요. 얼마 아니니까 이것까지 정리해 드릴게요. 복대리까지만. 자, 복대리라는 것은, 자, 이거 뭐 10분이면 정리하니까요. 간단해요, 복대리. 복대리라는 것은 대리인이 자기의 대리권 범위 내에서 또다시 대리인을 선임하는데 이 복대리는 누구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하면 틀려요. 그래서 갑이 본인인데 을한테 대리권을 줬어요. 이 대리권 범위 내에서 다시 본인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이걸 복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이 복대리권은 누구 이름으로 선임해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 알아놓으세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 복대리는 누구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거 하나 놓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 이걸 복임행위라고 그러잖아요. 복임행위는 대리행위다, 대리행위 아니다. 대리행위다 하면 틀려요. 그럼 뭡니까? 복임행위는 수권행위죠. 대리권 수여행위죠. 그렇죠? 그러면 복대리는 누가 선임했더라도 모두 다 이무대리인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선임했던가 다 이무대리인이죠. 복대리는. 을은 이무대리일 수 있고 법정대리일 수 있어요. 근데 병은 법정복대리라는 건 한 개도 없어요. 왜? 수권행위로 발생하는 거니까.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가 수권행위야. 수권행위로 발생하는 대리가 무슨 대리라고 그랬어요? 이무대리. 그래서 복대리는 모두 다 이무대리니.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게 중요하죠. 이제 복인권과 그 책임. 이게 핵심입니다. 자,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이무대리는. 없죠? 없죠? 어떤 때 있어요? 이자가 이무대리일 때?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이자가 법정대리일 때는 항상 복인권이 있죠? 이 세 가지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은 복대리는 다 공부가 끝난 거죠. 자, 우리 책을 볼까요? 복대리. 2번에 1번. 복대리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미술 취하죠. 2번에 동그라미 1번. 누구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또 복대리를 선임하는 행위는 대리의 행위가 아니다. 이것도 미술 취하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이것도 미술 취하고. 지금 미술 쳤어요? 중요한 건 미술 치란 얘기죠. 그 다음에 대리인의 복인권과 책임이다 했어요. 121페이지.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없다겠죠? 복대리를 선임할 권한이 없어. 그렇지만 거기 본인은 승낙이 있거나 승낙에다 동그라미 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하나에 선임할 수 있다 써있죠? 부득이한 사유. 둘 중에 하나가 있을 때 선임할 수 있죠. 자, 이무대리의 책임. 원칙은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이죠. 자기 잘못이 있을 때 잘못 선임했다든가 감독을 게을리 했다든가 이랬을 때 책임을 지는 거죠. 근데 니은번에 본인은 지명을 받아서 너가 바쁘면은 네가 처리를 못하면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맡겨라. 이렇게 본인이 병을 지명을 해준 경우 있죠. 그러면 이자가 부적임자라는 걸 알았더라도 그 선임상의 책임은 안 져도 되죠. 자기가 선임한 게 아니니까. 그 대신 감독상의 책임은 져야죠. 그래서 본인의 지명 시에는 책임이 경감되는데 거기 두 번째 줄에 본인의 지명한 자가 부적인 불성실을 알고 본인에게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때 한해서만 책임을 지죠. 이걸 감독상의 책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자,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본인의 지명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책임이 감독상의 책임만 지는 거니까 책임이 감경된다 이래야죠. 책임이 감경되죠.
선임상호 책임은 안 져도 되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니을번을 보면은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어. 니을번. 색칠하세요. 복인권 없는 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해서 복대리로 하여금 대리 행위를 하도록 했어요. 그러면 126조 권할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어요. 권할 넘는 표현대리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자, 법정대리의 복인권이다. 법정대리는 항상 복인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항상 복인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 언제든지 복인권을 가지기 때문에 전 책임을 다진다. 세 번째 줄에 무과실 책임,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써있죠. 그렇지만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를 선임했어요. 법정대리인도. 그러면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만 지는 거죠. 그래서 뒷장에 넘겨보니까 핵심 정리해갖고 이무대리와 법정대리 선임과 책임 정리 써놨죠. 이것 좀 별표해놓고 암기하세요. 이게 복대리의 핵심이니까 이것이 머릿속에 암기가 됐으면 나와라 해요. 복대리는 나와라 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대리를 선임할 수 없죠. 근데 어떤 때 있다? 본인의 승낙 또는 부득이한 사유.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그러면 책임도 이무대리는 선임감독상의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인데 본인의 지명 시에는 감독상의 책임으로 감경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무과실 책임이 지는 게 전 책임을 다지는 게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감경된다고 그랬죠. 이것도. 그렇죠? 복대리의 지위다. 이건 세 가지만 밑줄 쳐놓으면 돼요. 자, 대리권의 존재와 범위에 의존한다. 이 말. 자, 복대리권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와 존재에 의존한다. 1번. 2번.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는 거. 상대방에게 대리인과 똑같은 권리 의무가 있다. 3번. 본인에 대해서도 대리인과 동일한 내부 관계가 있다는 거. 이 세 가지 밑줄 쳐놓으세요. 세 가지 밑줄 쳤어요. 그것만 밑줄 치면 돼요. 그 다음에 123페이지. 복대리권의 소멸이다.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되면은 복대리권도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죠. 복대리권의 특유 소멸 사유에서도 소멸되고. 그래서 복대리는 다 정리했어요. 이거 이렇게만 가지고도. 아까 그 박스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무대리는 원칙적으로 복인권이 있는 거예요? 원칙은 없는 거예요? 원칙은 없어. 본인은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선임하고. 그러면 이무대리인이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원칙은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이에요. 근데 본인의 지명하에 복대리를 선임했을 때는 감독상의 책임 범위로 감경된다는 거. 오케이? 그 다음에 법정대리는 항상 복인권이 있어요. 그래서 원칙은 전 책임을 다지하는 거야. 그렇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으로 감경된다는 거. 오케이? 그게 핵심이라는 거. 자, 우리 3번 문제 풀어보고 오늘 공부 마무리합시다. 3번 문제. 자, 본인, 그 대리인 및 복대리인의 사유 법률 관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거. 자, 1번.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것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름이 아닌 대리인 이름으로 대리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복대리인은 누구 대리인이라고 그랬어요? 본인의 대리인. 그럼 본인의 이름을 밝히면서 대리 행위를 해야죠. 본인의 이름으로 현명해야죠. 대리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틀렸어요. 1번 틀렸어요. 본인의 이름으로 대리한다 이래야죠. 자, 2번. 대리인이 본인의 허락을 얻고 복대리를 선임한 경우 대리인은 복대리인의 선임에 대한 책임은 부담하지 아니한다. 자, 승낙을 얻어서 복대리를 선임했더라도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진다 그랬죠? 선임감독상의 과실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왔으니까 틀렸고. 3번. 복대리인이 대리인의 대리권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를 했어요. 그러면 무권대리가 되죠. 무권대리가 되면은 이거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본인이 추인할 수 있죠? 권할 넘는 표현대리가 되더라도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무권대리가 돼도 본인이 추인할 수 있어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해서 추인할 수 있다. 3번이 맞았네. 3번이 맞았죠? 4번. 이무대리인은 언제든지 복대리를 선임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는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선임할 수 있다. 거꾸로 써놨네. 거꾸로 써놨죠? 4번이 거꾸로 써놨어. 5번.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 그 대리인이 사망하고 대리권이 상실했어요.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해야 하네요. 소멸하죠? 복대리인의
복대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틀렸죠.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 사유가 생기면은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3번의 답은 몇 번? 3번. 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무권대리, 표현대리 이걸 공부하면서 나머지도 풀어보고,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총칙이 다 끝납니다. 무효 취소, 조건과 기한 다 끝나고 시간이 되는 대로 물권법 총설 부분을 좀 들어가죠. 알겠죠? 우리 그래야 8주 동안에 여러분들이 똔똔하게 이게 마무리가 됩니다. 총칙이 3주 이상 할애해서는 안 돼. 총칙이. 알겠죠?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